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혹시 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분명 좋은 일이 생겼는데 웃음이 잘 나오지 않고 누군가 상처 주는 말을 했는데도 눈물이 안 나고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괜찮은 건가? 아니면 너무 망가진 걸까? 결말부터 말씀드릴게요. 감정을 잘 못 느끼는 당신은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무뎌진 것도 이상해진 것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버티느라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감정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폭죽처럼 터지는 방식은 아닐지 몰라도 아주 작은 온도처럼 손끝에 닿는 햇빛처럼 천천히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시간을 되감아 볼게요. 처음부터 감정이 없었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예전에는 기쁘면 들떴고 서운하면 마음이 가라앉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흔들리기도 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이 아니라 진짜로 아무 느낌이 잘 안 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생일 축하를 받아도 멀리서 보는 장면 같고 슬픈 영화를 봐도 머리로만 슬픈 장면이네 라고 이해할 뿐 마음은 조용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누가 너는 지금 기분이 어때? 라고 물으면 대답이 막히는 경험. 기쁜지, 슬픈지, 화가 난 건지, 외로운 건지 구분이 안 돼서 그냥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하게 되는 순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상태를 탓하지 않고 왜 마음이 그렇게 조용해졌는지, 그리고 다시 감정을 느끼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하면 되는지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배경과 맥락.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 좋은 일이 생겼는데 마음이 별로 움직이지 않는 느낌. 누가 축하한다고 말해도 웃는 표정은 나오는데 속으로는 내가 지금 기쁜 건가? 하고 스스로를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요. 반대로 슬픈 일이 있어도 눈물이 잘 안 나고 화가 나야 할 상황에서도 그냥 멍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건 마음이 망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오래 버티느라 감정의 볼륨을 스스로 낮춰온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 둔감화는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1944년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나치 강제 수용소 아우슈비츠와 다하우 부속 수용소를 거치며 인간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감정을 닫아버리는지를 직접 겪었습니다. 그는 원래 환자의 마음을 돌보던 사람이었지만 수용소 안에서는 자기 마음조차 돌볼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누군가 쓰러지고 가족과 헤어지고 내일 살아있을지 모르는 환경이 반복되면 사람은 매번 슬퍼할 수 없습니다. 매번 무너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선택합니다. 지금은 느끼지 말자. 지금은 살아남자. 이 사람은 왜 감정을 닫는 선택을 했을까요? 사실 선택이라기보다 생존 반응에 가까웠을 겁니다. 너무 큰 슬픔을 그대로 느끼면 하루를 버틸 수 없으니까요.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잠시 멀리 밀어두는 것. 그건 차가운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더 큰 붕괴를 막기 위해 만든 임시 방어벽이었습니다. 우리 일상도 규모는 다르지만 비슷됩니다. 계속된 실패, 과도한 업무, 가족 갈등, 경제적 압박, 오래된 외로움이 쌓이면 마음은 어느 순간 기재 더 느끼면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을 볼까요? 1848년 9월 13일
미국 버몬트주 캐번디시에서 철도 공사 감독관 피니어스 게이지는 폭발 사고를 당했습니다. 쇠막대가 그의 머리를 관통했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 주변 사람들은 그가 예전과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성격이 충동적으로 변했고 판단과 감정 조절에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인간의 감정과 판단이 단순히 마음가짐만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신경계의 작동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중요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하나입니다. 감정은 의지력만으로 켜고 끄는 스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나는 이렇게 무덤덤하지? 내가 이상한가? 나는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인가? 하고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흐려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지쳤거나 뇌가 과부하 상태이거나 오랫동안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있었거나 너무 자주 실망해서 기대하는 법을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시작은 빨리 기뻐해야지, 이제 슬퍼해야지가 아닙니다. 먼저 아주 작게 묻는 겁니다. 지금 내 몸은 어떤가요? 가슴이 답답한가요? 어깨가 굳었나요? 배가 무거운가요? 감정이 바로 이름표를 달고 오지 않을 때는 몸의 감각이 먼저 힌트를 줍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내가 감정을 잃은 걸까? 아니면 너무 오래 참아온 걸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덜 외로워집니다. 지금 잘 모르겠다면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기쁜지 슬픈지 모르겠다는 말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감정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너무 조용한 곳으로 숨어있을 뿐일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숨어있는 마음을 억지로 끌어내지 않고 안전하게 다시 만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감정이 사라진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사실은 너무 많이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어느 날 그는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듣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축하해요 라고 말하고 팀장은 케이크까지 준비해요. 그런데 그는 웃고는 있는데 마음속은 이상하게 조용합니다. 기쁜 건지 부담스러운 건지 아니면 그냥 피곤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집에 돌아와 축하 메시지를 하나씩 읽는데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이 순간에도 아무렇지 않지? 그때부터 긴장이 시작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좋은 일이 생겼는데도 기쁘지 않고 슬픈 일을 겪어도 눈물이 안 나서 내가 차가운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요. 며칠 뒤 그는 오래된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는 힘든 일을 겪고 있었고 식당 한쪽 자리에서 조용히 울기 시작해요. 그는 친구를 위로해야 한다는 건 압니다. 휴지를 건네고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말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은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 그날 밤 그는 더 불안해집니다. 나는 정말 공감 능력이 없어진 걸까? 내가 망가진 걸까?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자신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감정 둔감화는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오래 버티기 위해 선택한 방어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이 일어납니다. 상담실에서 상담사가 묻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몸은 어떤가요? 그는 대답하려고 합니다. 아무 느낌 없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상담사가 조용히 말해요. 손을 아주 세게 쥐고 계세요. 그는 그제야 자기 손을 봅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누르고 있고 어깨는 올라가 있고 목은 꽉 막혀 있어요. 감정은 없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말로 올라오지 못했을 뿐 몸에는 이미 남아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상담사는 기쁨인지 슬픔인지 맞히려고 하지 말고 그냥 몸의 신호부터 말해보자고 합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답답해요. 가슴이 무거워요. 배가 긴장돼요. 감정 이름은 아직 모르지만 신호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가 낮게 말합니다. 아마 무서웠던 것 같아요. 승진이 기쁜 게 아니라 더 잘해야 할까봐 무서웠어요. 그 말이 나오자 눈물이 툭 떨어집니다. 슬퍼서 운 건지 안도해서 운 건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감정 회복은 정답을 맞히는 일이 아니라 끊어진 연결을 다시 이어보는 일이니까요. 그때부터 그는 하루에 한 번 감정을 묻는 대신 몸을 묻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 턱은 굳어있나? 숨은 얕은가? 가슴은 좁아졌나? 조금 넓어졌나? 처음에는 답이 너무 작습니다. 그냥 피곤함, 답답함, 멍함 정도예요. 하지만 그 작은 단어들이 쌓이면서 감정은 조금씩 색을 되찾습니다. 멍함 뒤에는 실망이 있었고, 답답함 뒤에는 억울함이 있었고, 피곤함 뒤에는 사실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내가 뭘 느끼는지 모르겠다면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이상해가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오래 긴장해서 감각을 낮췄구나 라고 말해보세요. 감정은 사라진 게 아니라 안전해질 때까지 잠시 숨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억지로 울거나 웃는 게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오늘의 몸을 확인하고 작은 감각에 이름을 붙이고 그 감각이 말하려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거기서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클라이맥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 좋은 일이 생겼는데 웃어야 할 것 같은데 마음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누가 상처 주는 말을 했는데도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고 화도 안 나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나, 기분 나빠야 하는 상황이구나 하고 지나가는 느낌.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당신이 차가운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두 번째 반전은 여기서 옵니다.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은 사실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많이 느껴서 살아남기 위해 감각을 낮춘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마음이 고장 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당신을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담실에서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 장례식에서도 눈물이 안 났어요. 제가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더 들어보면 그분은 어린 시절부터 늘 집안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엄마가 무너지지 않게, 동생이 울지 않게, 내가 울면 일이 더 커질까 봐. 슬픔을 느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슬픈 사람이 아니라 슬퍼할 자격을 스스로 밀어둔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 뇌는 위험이 오래 지속되면 감정을 세밀하게 느끼는 기능보다 버티는 기능을 먼저 켭니다. 기쁨, 슬픔, 분노, 외로움 같은 감정은 섬세한 신호인데 생존 모드에서는 그런 신호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볼륨을 줄입니다. 덜 아프게 하려고요. 더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요.
문제는 그 볼륨이 슬픔만 줄이는 게 아니라 기쁨까지 같이 줄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 둔감화는 나는 아무렇지 않아가 아니라 아무렇지 않아야만 버틸 수 있었어에 가깝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일수록 자기 마음을 묻는 질문 앞에서 멈춥니다. 지금 뭐 느껴? 라는 말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지금 내가 뭘 느끼지? 보다 지금 분위기가 괜찮나? 내가 실수한 건 없나? 상대가 화난 건 아니겠지? 를 먼저 확인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감정을 억지로 터뜨리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울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갑자기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복은 큰 감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가슴이 좀 답답하네. 목이 막히는 느낌이 있네. 배가 긴장돼 있네. 이렇게 몸의 신호를 먼저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답답함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뭐라고 할까? 어쩌면 대답은 나 좀 쉬고 싶어질 수도 있고, 사실 서운했어질 수도 있고, 괜찮은 척하기 너무 힘들었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늘 큰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속삭임처럼 옵니다. 그 속삭임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괜찮아요. 아주 천천히 해도 됩니다. 오늘 당장 내 감정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해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감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감정을 느껴도 안전하지 않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다시 배워도 됩니다. 기쁜지 슬픈지 모르겠다면 먼저 이렇게 말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내 안에 뭔가 있구나. 그 한 문장이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 열어줍니다. 그리고 만약 이 무감각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일상 전체가 멍하고 공허하게 느껴진다면 혼자 버티려고만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상담이나 전문적인 도움은 약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혼자 견뎌온 사람이 이제 자기 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애써온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오늘은 감정을 찾아내려고 몰아붙이지 말고 이렇게만 해보세요. 지금 잘 모르겠어도 괜찮아. 나는 다시 느끼는 법을 배워가는 중이야. 마무리. 혹시 오늘 하루를 지나오면서도 내가 기쁜 건지 슬픈 건지 화가 난 건지 그냥 지친 건지 잘 모르겠다고 느끼셨나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감정을 모른다는 건 마음이 고장 났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오래 버티느라 마음이 소리를 낮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에는 억지로 답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아주 작게 물어봐 주세요. 내 몸은 지금 편한가, 불편한가? 무겁나, 가벼운가? 감정은 거창한 이름으로 시작되지 않고 이런 작은 감각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내가 나를 몰랐던 시간을 탓하기보다 이제부터 천천히 다시 알아가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관계 속에서 자꾸 눈치를 보게 되는 마음, 그리고 나를 잃지 않는 경계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댓글로 요즘 내가 가장 자주 느끼는 몸의 신호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오늘 밤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하고 다음 심야 심리상담도 함께 해주세요. 한국상담심리학회 https://크르크퍼
국가정신건강정보 포털 https://www 멘탈 헬스 AP 사이칼러지 토픽스 https://www org 토픽스 설명란에는 참고자료와 관계, 점검 체크리스트 링크를 함께 남겨두겠습니다. 지금 관계가 반복해서 힘들다면 저장해두고 대화 전 다시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회복 루틴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